안녕하세요. 나누미쌤이에요. 지난 동영상에 21년도 시책 중에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학생주도 학습 강화와 교육 과정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21년도 시책 분석 중에서 꿈이 성장하는 교육 중에서도 진로 직업 교육 그리고 학습 경험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진로 직업 교육 강화와 관련돼서 맞춤형 진로 교육이 있는데요. 이 맞춤형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상담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검사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홀랜드나 다중지능 검사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용해서 전문가 섭외해서 교내에서 직업체험 실시하겠다. 이건 좀 되게 거시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려고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왜 교내에서 하냐면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교내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전문가를 섭외해서 교육을 직업 체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MLST 학습 전략 검사인데 이 학습 전략 검사하면 시간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습할 때 그 학습하는 공간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와 관련된 생활계획표를 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게끔 돕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요 세 번째를 적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꿈의 대학 소개해서 이 꿈의 대학과 관련된 사이트 안내하고 이 꿈의 대학이 뭔지에 대한 동영상을 상담실에서 안내하겠다. 그래서 방문이나 거점이나 온라인 수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꿈의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다. 요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설계하는 이제 직업 교육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직업과 관련된 거 나오면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에세이 쓰기, 그다음에 나의 생활 연대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점검하고 미래의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실이다 보니까 일반 학생보다 위기 학생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해서 관심 있는 직업, 제과제빵, 뮤지컬, 원예치료 등의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상담실 내에서 직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이 교내에서 직업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아예 위기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나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교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즐거운 흥미있는 활동을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하더라도 상담실 또는 교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대부분의 외부 의뢰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상담사로서 좀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 라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직업 교육에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위기 학생 관련해서도 많이 끼워 넣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이 마을교육 공동체 연계해서 학교 내 직업 체험하겠다. 요거는 그냥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저는 많이 대답하진 않았어요. 이 사례는. 네 번째는 사람책이나 부모, 이웃 주민 등 진로 인터뷰 통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꿈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꿈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사, 일반 학생
이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꿈길을 통해서 이 교사인 내가 직접 서치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체험 활동을 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정도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꿈의 대학 운영이 나오는데요. 이 꿈의 대학 운영은 우선은 저는 적어보긴 했는데, 너무 고등에 치우치거나 너무 초등에 치우치거나 또 이런 문제는 조금 면접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중등 임용 시험이긴 하지만 초, 중, 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초등에 치우치거나 너무 고등에 치우친 문제는 조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카테고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마땅히 조금 찾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연계 취업 모의 시연이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안내 후에 이 꿈에 대학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강 후기를 안내하고 아이들에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방문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거점이나 온라인 수강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다. 요 정도가 아마 상담교사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아침맞이 캠페인 주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겠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 교사가 아침맞이 캠페인을 몇 월 며칠에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아침맞이 캠페인을 교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맞이 캠페인에도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뭐 성평등과 관련된 인식 교육, 이런 아침맞이 캠페인 주제를 학기 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학생이 직접 선택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함께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렇게 하면은 학생 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또래 상담 동아리를 활용해서 이제 소수자 입장 이해하기 연극을 할 건데, 이때 시나리오 작성 후에 연극하고 이것을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교 내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주제는 왕따,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이 소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연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만드는 학생 인권 포스터 공모전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의 학습권과 인권, 그리고 내가 진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플데이 때 상담실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감사 편지를 쓸지 사과 편지를 쓸지 또는 친해지고 싶어 편지를 쓸지 편지나 엽서를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직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만 하셔도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학생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겹쳐요.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창의적인 생각을 체험 활동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때도 자기주도 프로그램과 같이 또래 상담 동아리 학생들과 아침맞이 캠페인 하겠다. 그래서 뭐 학교폭력, 인권 존중 등 주제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하고 이때 포스터나 팻말들을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만든 피켓과 팻말 등을 가지고 아침맞이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 교내에 팻말과 포스터를 전시함으로써 전시회까지도 기획하겠다. 실제 제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었어요. 전시회 하고 나서 그 전시회 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가면 풍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기 초 학부모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받고 싶은 직담 상담을 수요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사가 직접 실천하는 내용인데 제가 상담 교사로서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학기 초에 수요 조사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시고 세 번째는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 조정자 체험 및 양성 활동이에요. 이제 또래 상담자가 한 학급에 한 명만 있어도 소외되는 학생이나 조금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상담실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이 소외되는 학생이 소외되지 않게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래 상담자뿐만 아니라 이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을 받은 친구가 각 반에 한 명씩이라도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갈등 조정자 교육을 받고 이 갈등 조정자를 양성함으로써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풀어가고 조정하고 화해하는 과정까지 좀 체험도 해보고 실제로 이 대화하는 기술이라든가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서 이 갈등 조정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학급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갈등 조정자를 양성해보고 싶다. 이게 저의 이 창의적인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회복적 생활 교육하면 이제 실내 서클만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실내 서클을 바탕으로 갈등 조정자 교육과 양성까지 가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복적 생활 교육 갈등 조정자 4단계 전문가 교육까지 제가 이수한 상태여서 이때 저의 전문성과 나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나는 바로 학교에 적응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요. 이 어필하는 것도 스터디 내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면접 현장에서 말이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경력과 자격을 답변 내에서 특히 스터디 할 때 답변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살짝 민망하긴 하거든요. 막 자랑하는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계속 반복해서 나의 자격과 경력을 얘기하니까 민망하기도 한데요. 실제 면접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려면 그런 민망한 점은 감수하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폐 건전지와 우유곽을 씻어서 말려서 갖다 주면 새 건전지와 휴지로 바꾸어 줘요. 이것을 또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기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체험 학습이에요. 첫 번째는 또래 상담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학교 축제 기간에 마음약국 행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마음약국 운영하면서
같은 고민 있는 또래들을 직접 학생들이 상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나무 만들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고민 사례를 학생들에게 받고 그 고민을 공감나무 위에 게시해 놓고 다른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공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공감글을 선정해서 이 선정한 베스트 공감글은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공감 능력도 기르고, 그리고 고민을 말했던 친구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많구나 라고 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전 이걸 수업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고민이 되게 많았고, 이 고민을 말하고 나머지 한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자기만 공감을 해주니까 5학년 친구들 한 3명 정도가 수업하다가 울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실 이벤트 수요 조사하는 거예요. 친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플데이도 있지만 이거 외에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꿈이 성장하는 교육에서 진로 직업 교육 강화, 학습 경험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23년도 시책을 보고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려볼게요. 우리 23년도 시책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눔이 쌤이었습니다.